저희가 그룹사 조직문화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현장의 고민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자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한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경청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직원분들도 실무를 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고민들을 좀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통의 장은 강의를 해주셨던 강성춘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 기회를 빌어서 고민하시는 내용 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hel머트 기업문화팀의 전종빈입니다. 저희 당사에서 새로운 신규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사내 이벤트 이런 걸 이제 진행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현장과 그리고 저희 관리직의 근무 시간도 다를 뿐더러 주말 이제 근무 일정이나 이런 스케줄이 다 다름으로 인해서 괴리감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되게 많아서 혹시 이런 괴리감이나 업무의 좀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결 솔루션이나 이런 것도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점포 사업에 있어서는 또 본사의 정책 결정, 또 현장이 그것을 이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하면 할수록 좋은 회사가 되는데, 본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요구사항이 가급적 좀 권위 있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하거든요. 또는 그 현장의 요구가 조금 현실하고 안 맞을 때는 그것에 대한 해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타운홀 미팅도 해보고 아니면 이제 소규모로 그룹 간담회도 많이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그런 오프라인에서는 그래 이제 너네 의견 편하게 얘기해보라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원분들이 좀 이렇게 꼭 익명이 아니고 좀 직접적으로 회사에 좀 이렇게 의견도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야말로 한동안 블라인드가 엄청 시끄러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CEO 톡톡이란 이름으로 사전에 질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하고 질문을 하거나 바라는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글로 남기라니까 5명인 팀도 열 몇 개의 글들이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그런 게 자기 팀장님이 위에 부문장님하고 너무 편하게 얘기를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시는 걸 보고 나도 그냥 얘기해도 되겠다, 이런 학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임원과 CEO가 편하게 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 임원과 팀장과 편하게 대화하는 거를 자꾸 학습시키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팀장들을 다 배제하고 직원들하고 직접 밥을 먹거든요. 매번 점심 때마다. 그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어떤 대화의 자리를 한 30분 정도 가지면서 얘기를 이끌다 보면 바로 이제 또 다른 건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은 얘기를 바로 이런 거는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거를 팀장을 불러서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애둘러서 나중에 이제 다른 거랑 같이 하면서 이런 거는 다른 팀에 좀 전달시켜야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윗사람하고 이야기할 게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상사하고 대화한다는 건 사실은 어쩌면 그냥 싫은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런 대화를 자꾸 경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봐야 이게 불편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남의 이야기를 항상 보태주기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보기, 이런 것도 해보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긍정 경험이잖아요. 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남들이 이렇게 건설적으로 도와주는구나 라고 하면 동료에 대해서 좀 신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그게 이제 홀로크라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의 회의 문화 방식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발표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는 의견 한 다음에 발표한 사람한테 그 의견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건 본인이 판단하세요.
이렇게 이제 항상 결정권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설적으로 도와주는 훈련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22년 마트 슈퍼 성과평가 결과 공개에 따라 직원들의 고충 접수 사례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정한 성과와 공정한 보상에 대한 직원 요구사항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강성현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정한 성과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발전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가장 낮게 나오는 게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사 전체가 평균으로 보면 그 항목이 제일 낮은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에서 가능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공정한 평가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아까 그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가 이 세상에 공정한 100% 공정한 평가가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어떤 포인트를 제일 강조하고 있냐면 예측 가능해야 된다. 즉 룰은 처음에 셋업할 때 명확하게 셋업을 해야 되고 그 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건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점포별의 목표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목표는 1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로 바뀌기 때문에 전후반 한 번씩 목표를 수정을 해주자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의를 보는 전략으로 바꿨고요. 근데 올해는 그걸 좀 넘어서 분기별로 각 점포별 목표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마트에도 강조를 하지만 인사는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누가 와서 물어봐서 내가 왜 이래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이러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라는 거를 오픈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다 공정하지 않을 수 있겠죠. 99명이 공정하게 받아들였지만 나 혼자 평가를 잘못 받았으면 나한테는 공정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기본 합의는 명확하게 가지고 올해는 시작하고 싶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거는 충분히 페어한 이의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 HR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핵심에 대한 질문을 피해서 대답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처럼 투명하게요. 예. 사실 뭐 저희가 기업 문화 담당자로서 여기 앉아 있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인사 뭐 전반 회사 전체에 대한 어떤 비전, 가치 이런 거를 고민을 같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공정성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목표 설정 기간, 목표 합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절차 투명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맨이 역시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이 리더들이 이 목표 합의하고 목표 피드백을 하고 직원들에게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 저도 사실 좀 퀘스천이거든요. 다른 계열사들은 그럼 이런 고민을 갖고서 선도적으로 하시는 곳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더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소통에 있어서 그런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게 고민이 됐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상하반기에 한 번씩을 저희 전 부문장과 대표이사가 원오원 미팅을 했고요. 근데 그 포맷에서 제일 중요한 룰은 절대 실적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원오원 미팅은 CDP 미팅이죠. 내가 2년 있다 뭐 할 거고 3년 있다 뭐 할 거고 지금 당장의 고민이 뭐고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상사하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기한서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게 아이디어니까요. 아니면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지 못해요. 근거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아니면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뭐가 불편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못 하거든요. 왜? 야, 뭐가 불편해? 그럼 기한서 갖고 와봐. 누가 그걸 쓰겠습니까? 그거를 원오원 미팅에서 편하게 해야 되고 일 외에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원오원 미팅이 조직 문화를 잡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문장 하면 부문장은 점장들하고 하고 점장들은 파트장들하고 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하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원어원 미팅하는 기간을 아예 정했고요. 예산을 줘서 커피값을 얼마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거기서 얻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얼굴을 보지만 사실 마음을 터놓고 내 상사하고 나의 진짜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실적 말고 시간은 없어요. 올해는 마트슈퍼의 그 원어원 미팅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던 회사들이 지금 앞다퉈서 재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재택을 통해서 뭐 세이브되는 출근에 대한 준비 시간, 출퇴근에 따른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 시간으로 녹여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효율을 이야기들을 보통 하는데, 회사의 생각이 재택의 효율보다는 어떤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전면 재택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좌석 수 자체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출근으로 바꿨거든요, 중간에. 그렇게 바꾼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직원들이 출근하는 분포를 봤어요. 분포를 보니까 하루 평균 출근하는 직원의 비율이 한 30-40%가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롯데멤버스라는 회사의 특징상 외부에 있는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외부의 회사를 만나는 스케줄조차 약간 본인의 출근하는 스케줄에 맞춰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제휴사로부터의 그 피드백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와서 좀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년 미만 경력직의 비중이 50% 육박할 정도로, 회사가 이제 8년밖에 안 된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고 같은 동기인데 작년에 결혼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가 좀 진행돼 와서 이래선 안 되겠다. 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아이디에이션도 하고 서로 소통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커뮤니케이션이 1차로 잘 되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거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편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원활하게 얻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행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것까지가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하게 하고자 전면 출근을 바꿨습니다. 근데 전면 출근으로 바꾼다고 했더니 이제 회사가 아무래도 직원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CEO 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하니까 그게 납득이 된 직원들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요. 그리고 재택을 원하는 직원만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회사에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목소리도 좀 담을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내는 것도 앞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특성상 소통이 좀 더 강조되어야 되고, 남들을 좀 많이 만나야 되고, 그리고 어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그 어카운트와 관련한 아이데이션이 서로 공유가 되는 것들이 좀 원활하게, 내가 화상회의 1시 반에 웹엑스에 신청을 할 테니 들어와서 얘기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에 커피 한잔 하면서 그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조금 더, 그런 습관들이 좀 더 필요한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데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찔끔찔끔 의견을 물어가면서 바꾸는 거는 오히려 고통의 시간만 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에 바꿨고요. 때로는 이러한 결단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해시키는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때로는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해도 결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다독이는 이런 절차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지선 원장님, 재택근무에 대해서 요즘 논란 많은데 사례들 뭐 좀 이렇게 참조 이렇게 좀 해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예, 어떤 근무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을까? 이게 다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겠어요? 회사가 생각하는 방향, 또 직원이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그 니즈를 통합시키고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주제도 포함해서
지금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두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는 결국 이 소통이라는 게 하나의 문화다. 문화는 단시간 내에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형성되는 게 아니죠. 지속적인 아까 학습 이야기도 나오고 경험도 나오고 이 체득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좀 뭐랄까 숙성된 측면도 좀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좀 가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동시에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통이 제도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제도. 이건 단순히 어느 특정인의 선호도, 기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소통이라는 것이 계속 어떤 형태로든 누적이 돼야 된다. 축적이 돼야 된다. 제도는 축적의 결과물이거든요. 단순히 어떤 포퓰리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 그럼 어떤 CEO가 오더라도 그 다음에 또 축적된, 누적된 그 장점들이 계속 발전해서 보완되어서 또 챌린지에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롯데가 그런 소통의 제도화에 대해서 이걸 제도화 시켜 나갈까 이걸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제도의 방법은 또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문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대안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재택근무로 다시 아까 질문을 던졌으니까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2015년부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택근무 청구권이라는 걸 신청권이라는 걸 아예 법제화시킨 나라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가다가는 가랭이 찢어지겠죠. 왜냐하면 문화가 서로 다르고 또 책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선뜻 그 좋은 제도야 무조건 우리도 도입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제도가 만들어지기 하나의 문화나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시행착오라든가 그 어떤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험 없이 선뜻 어떤 제도를 받아들인다면 아마 득보다 실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의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이렇게 도입이 되고 네덜란드가 2015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코로나 전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그 제도가 굉장히 효과를 봤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점에 독일에서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독일은 또 그게 또 보류가 됐어요. 거긴 또 내부에 또 논란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이고 또 같은 선진국이고 같은 경험을 공유한 나라라더라도 이 노사관계의 수준이라든가 또 산업의 모습이라든가 또 이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요소 때문에 제도로 안착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흐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논의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긍정점, 장단점이 이제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대비를 해나간다는 이야기겠죠. 아마도 우리 롯데 멤버스의 그런 경험들은 한 번은 이렇게 굉장히 도발적으로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됐다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한번 이렇게 후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화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다음에 어떤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게 축적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의 오늘 대화가 사실 한번 공격했다가 방어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훈훈하게 마무리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한 번 더 티키타카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는 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또 나와야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연결되는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런 대화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 CEO와 우리 직원들 사이에 이렇게 허물없이 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회사가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 좋은 문화를 어떻게 제도로 이걸 연결시켜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앞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특강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리더분들의 비전 설정 그리고 what이 아닌 why 진정성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기성세대와 달리 MZ세대들은 자기 성장이 조직의 성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분들의 비전과 방향성이 있고 그런 MZ세대들이 그 부분을 납득하고 나도 그 비전과 방향성에서 설정을 한 상태에서 나도 성장할 수 있다고 느껴야만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갑니다.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비전 설정과 어떻게 직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소통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장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는 임원회의가 없습니다. 임원회의는 저하고 1대1로 하고 전체 모여서 하는 회의는 없습니다. 저희 또 임원들도 또 저희 팀장들하고 같이 하면서 회의를 가능한 줄이고 토의를 합니다. 회의는 1대1로 합니다. 자기 업무 관련된 이야기들을요. 그래서 그런 이제 1대1 회의나 이런 걸 하면서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아까 지금 기회가 부족했던 그 MZ 세대들이나 저희 팀장들한테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개인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좀 하고요. 모든 이 트러블들은 소통도 소통이지만 상사와 내가 같은 편이다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부터 모든 트러블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다음에 회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미래의 뭐 비전들 이런 것들을 점심 식사라든가 아니면 직군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1대1 미팅이라든가를 통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이나 투명한 내용들을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좀 되고 개개인에 대한 어떤 비전들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바라보는 그 비전, 그다음에 요구하는 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해당하는 직군별로 내가 회사에 원하는 게 다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임해서 이제 3년 차 들어가는데 첫 번째에서 제가 부문장이나 팀장들을 야, 우리 소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전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밑에 있는 팀원들까지도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절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본사에서 일하는 팀원들도 전달이 안 되는데 이게 저 현장 지점까지 전달될 리 만무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다 이제 직원들 전체랑 다 식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부문장부터 이렇게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회사의 방향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 부문장들부터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명씩 이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는 걸 개선해야겠다라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변화가 시작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 쌓여져 있는 지시만 받아서 일하는 형태, 그 다음에 누가 시켜주길 바라고 있는 형태, 그래서 이게 변화되는 게 이제 3년차 들어오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EO가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짠다라는 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암만 노력을 해도 불만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의 신청제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갈 때까지는 아까 이제 솔직한 책임 있는 답변 이런 게 매우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이의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잘못됐네. 회사가 이거 고칠게요. 라는 게 10개 중에 한 2개 나옵니다. 2개 정도 나오고 그럼 나머지 8개는 뭐지? 이거는 제도 설명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거나 또는 그 교육기관에 조금은 관심이 적었던 것, 그러니까 이해 부족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8대2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주절주절 말씀은 많았는데 결론은 계속 소통하면서 고쳐나가고 발전하는 것, 퍼펙트한 게 없을 거라면 그거밖에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뭐 소통 제일 중요한 거가 맞고요. 그 소통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개인적인 팁을 좀 공유를 드리면 첫째는 좀 대표이사가 좀 망가져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이렇게 빈틈 없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망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은 피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던 틀리던 간에 이렇게 두리뭉실 그냥 검토해서 넘어간다 이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싸우더라도 화해할 때 제일 중요한 타이밍을 넘으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빨리 응대해야 되고 어떨 때는 늦게 가야 되는 건데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어떤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고관여의 내용들, 그러니까 비전이라든가 회사에 나아갈 방향은 직접적 소통이 아무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일관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팀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팀을 만났을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부정적인 얘기지만 이 지금 하는 답변들이 이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소통 미팅을 하다 보니까 바라는 점 중에 연봉 인상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막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미안하지만 올해는 안 된다. 올해는 다 비상경영인데 점진적으로 검토한다. 이게 그러니까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오버 커미트먼트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민과 당신의 어려움, 당신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나한테 공유하는 순간 내가 공범이 된다. 그러니까 공유해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작은 사고가 나도 와서 얘기하고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한 몸이 된 것처럼 느껴지게끔, 한 팀이 된 것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있을 때는 그 신입사원 그 언보딩을 못했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는데요. 우연히 그 신임 상무님들 프로그램하고 저 신입사원 그 프로그램이 같은 날에 있었는데요. 어느 상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인데 그 직원이 그렇게 해맑게 행복하게 웃는 거를 못 봤대요. 여기서 처음 봤다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인재원에서 해준 거냐고. 그래서 뭐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신입사원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기간이 짧다.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거 못 해본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줌으로 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리프레시 프로그램을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올 수 있는 인원 중에 40%가 신청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히 줌이라는 게 가져다 주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가지는 베니핏이 있지만 그 베니핏을 더 극대화하려고 하면 이런 그 휴먼 타치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와서 이제 인재원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HRD 스페셜리스트다. 그런데 우리는 비즈니스는 모르고 우리는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말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하나하나 개별적인 그게 있을 때 제가 그 비전에 맞게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외부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이제 여기 왔는데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뭘까 생각을 했을 때 내부에 계신 분들이 언급하기 힘든 좀 불편한 진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제가 깨트릴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했던 연구 중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이제 CSR 활동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연구를 한 페이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는 굉장히 유의한 영향을 이제 미친다는 것이 이제 그 연구 결과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회사의 이 CSR 활동이 진정성이 없다고 느낀다면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갖는 신뢰도나 또 믿음, 또 애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따라서 기업 성과도 당연히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요즘 ESG에 대한 이제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에서도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매우 좀 안 좋은 기사가 나갔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뉴스가 보도됐을 때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회사에 대한 신뢰가 큰 직원이라면 보도가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 기자가 제대로 안 알아보고 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뢰도가 낮은 직원이라면 우리 회사 원래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는 롯데의 이제 임직원들께서 이 둘 중 어디에 더 많이 속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 회사의 진정성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것은 기업 성과와 기업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진정성에 대한 직원의 퍼셉션과 또 사회에 비춰지는 기업 이미지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또 고객의 신뢰와 구매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기대 수준을 너무 높이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사전의 기대 수준과 실제 퍼포먼스 간의 갭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소비자의 만족과 직원 만족에 있어서 기대 수준의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행사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PR 활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대표님들도 진정성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이 그냥 우리 이런 거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래도 이제 처음 오픈하는 자리라서 대부분 여기는 HR이나 기업문화 담당 분들이 오셔서 여기 대표님들과 이렇게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에 조금 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각 회사에서 아니면 대표이사분에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거나 또 물어보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되고 여기 있는 회사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저 네 가지 왜 그 방향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방향대로 이제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고 연말에 가서 여기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그 전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같이 또 얘기를 해보고 또 새로운 방향도 세팅해보고 이런 실질적인 활동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요. 특히나 이제 여기 와 계신 저 대표님들하고 또 실무 담당자님들 분들은 기업문화 활동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이 취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시장에 그죠 롯데 하면 따라오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고 우리 직원들에게 어떻게 롯데로서의 어떤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같이 기업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에서 아시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왜 한국하고 중국 사람들은 CEO가 못 될까, 실리콘밸리에서 자기들끼리 연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한 3가지를 찾았는데 그 한 가지가 저를 엄청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쟤들은 왜 이렇게 매일 화가 나 있지? 라고 미국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화를 하는 방식이 너무 시리어스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애들은 정말 무거운 주제도 아주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대화와 소통의 출발점은 저는 어찌 보면 뭐 모든 운동이 그렇잖아요. 힘 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강성현 대표님이 일단 좀 대표가 망가져야 된다. 뭐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표님 생각보다 접근하기 쉽네. 이런 느낌을 좀 서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해지면 틱톡이 될 거거든요. 틱톡 한 3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친해진 거고, 우리가 이제 문화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진지해야 되지만 이제 기업 문화 있게 활동하시고 또 여러분들 대표님으로 교류하시면서 어깨 힘 빼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편하게 우리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 서로 간의 접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오늘 아무튼 대표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기 또 좋은
어떻게 보면 질문,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